작년에 8월에 퍼블리시된 논문이고요. 하이도즈 MTX를 투약한 오스테오사르코마 환자들에게서 이제 그 231개의 이제 드럭 메타볼라이즈랑 관련된 진 패널에서 부작용과 관련된 마커를 찾는 연구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발표하게 된 이유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랑 굉장히 유사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 그리고 제가 했던 부분과 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었어가지고 이 논문을 좀 살펴봤었고요.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이도즈 M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캔서나 질환, 자가면역 질환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스테오사르코마 치료를 할 때는 이제 굉장히 주된 이제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도즈 MTX로 인해서 이제 오스테오사르코마의 서바이벌 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이제 기존의 이제 연구들에서 인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도즈 MTX 이 트리트먼트는 이제 레나 톡시시티나 아니면은 마이엘로 서프레션 아니면 리버 톡시시티처럼 좀 함풀한 톡시시티를 이제 부작용을 가진다는 것을 이제 많이 이 치료법에서 단점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하이도즈를 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심각한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 특히나 이제 파마코제네틱 연구에서는 이런 베리언트 같은 이런 변이들이 이런 부작용, 특히나 이제 부작용에는 몇 가지 그 애드버스 이벤트도 있지만 혈중 그 드럭의 농도 이런 트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변이들이 영향을 끼치는지를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오스테오사르코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질환, 특히나 이제 ALL에서 어큐트 이제 그 림포이드 류케미아 같은 경우에도 하이도즈 MTX,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ALL에서도 하이도즈 MTX를 많이 쓰지만 오스테오사르코마 같은 경우에는 더 고용량으로 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약물에 대한 농도 차이가 기존의 이제 연구에서 특히나 이제 셀룰러 트랩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그 셀룰러 트랜스포트 패스웨이에 대해서 이제 약물의 농도 이제 고용량이냐 아니면은 저용량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질환에서도 이런 하이도즈 MTX를 처방을 하지만 그 용량 차이도 있고 그런 피노타입 질환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 뭐 예를 들면은 로우 도즈로 친 연구의 결과 아니면 특정 캔서에서만 친 연구를 결과를 그거를 너무 일반화하는 것은 좀 이제 조심스럽다 하면서 이 저자들이 이제 오스테오사르코마라는 질환과 하이 도즈라는 이 용량 이런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머티리얼이나 메서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14명의 하이도즈 MTX를 투약한 오스테오사르코마 환자이고요. 나이는 이제 45살 이하. 지금 45살이라고 되어 있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훨씬 더 어린 이제 페디아트릭 환자인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코케이시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114명에 대해서 하이도즈 MTX를 친 페디아트릭 환자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백인 환자에 대해서 봤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작용, MTX에 의한 부작용을 보기 위한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여기에 쓰였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MTX 플라즈마 레벨, 그러니까 혈중 MTX 농도에 대한 지표들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에나톡시스에 대해서는 크레아티닌, 제가 많이 보고 있던 그 크레아티닌 수치를 여기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리버 데미지, 그러니까
이제 간독성을 보기 위해서는 AST, 이 ALT라고도 많이 하는데 ALAT를 이제 그리고 ASAT도 AST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그 간수치, 혈중 이제 간수치를 확인하는 데 가장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지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메로 톡시시티에 대해서도 헤모글로빈과 그 외에 이제 뮤코사이트, 트롬보사이트, 뉴트로필에 대한 카운트들을 활용을 해서 본메로 톡시시티를 이제 정의하고 그 분석하는 데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본메로 톡시시티에 대한 임상 정보는 없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패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점라인 DNA에 대해서 블러드랑 셀리버랑 본티슈에 대한 검체를 통해서 이제 시퀀싱이 아니라 그 패널 검체를 받아서 이제 패널에 대한 지노타이핑을 했고 그 패널에 해당되는 쥔들은 231개였고 이 231개의 쥔은 보시는 것처럼 드럭 업설션, 디스트리뷰션, 메타볼리전, 익스프레션, ADME, 대표적인 ADME와 관련된 유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패널 이름이 디메 플러스 어레이라는 건데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커먼한 얼리 프리퀀시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커먼한 변이 위주로 많이 봤다. 아무래도 이제 어레이 자체가 커먼한 거 위주로 많이 있을 거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레어하게 나온 것들은 쳐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메 플러스 어레이에서 진 리스트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페이지 1, 2, 이렇게 트랜스포터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페이지 1 같은 경우는 CRP 엔자임과 관련된 진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페이지 2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이제 컨정션 리액션과 같은 엔자임을 코딩하는 그런 유전자들, 그런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대표적인 트랜스포터 진들도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석하는 경우는 이제 어떤 메서드를 썼냐면 컨티뉴어스한 아웃컴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PS 혈중 농도와 그 외에 이제 레나 톡시시티, 리버 톡시시티, 본메로 톡시시티에 관련된 그런 임상 지표들을 이제 부작용 지표로 갖고 그 외에 이제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 이제 리그레션 기반의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이제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나이 성별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MPX 도즈가 들어간다. 근데 보통 이 도즈가 보통은 그냥 도즈가 들어간 경우가 기존 논문 보면 많았었는데 큐뮬레티브한 도즈가 많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크레아틴이 혈중 농도조차도 여기에는 이제 보정 변수로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을 때 레나톡시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이제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이 크레아틴 수치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크레아틴 수치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이 레나 클리어런스가 이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MPX 투약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효과를 좀 보정하기 위해서 크레아틴 수치를 보정 변수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한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연구할 때 적용했었던 케이스 컨트롤 분류 기준을 CTCA를 활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CTCA 그레이드를 활용을 해서 바이너리하게 케이스 컨트롤을 나눠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레나톡시스트를 보기 위한 CTCA 그레이드에서 이 114명의 환자가 대부분 95% 이상이 그레이드 0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한 아웃컴을 통해서 분석하는 경우에는 레나톡시스트는 얘네들이 이제 분석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대한 톡시시티에 대해서 이제 바이너리한 아웃컴으로 나눠서 케이스 컨트롤 나눠서 봤고요. 그 모델은 똑같습니다, 사실상. CTCA 그레이드에서 여기서 사용한 그 그레이드는 이와 같습니다. 간수치들 그리고 이제 보시는 이제 아까 본메로 톡시시티와 관련된 수치들 그리고 여기 레나톡시스와 관련된 크레아틴 수치들 이렇게 있었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 연구에서 사용한 케이스 기준이고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연구에서 사용한 컨트롤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리저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114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명 같은 경우 이제 샘플 퀄리티가 안 좋아서 빠졌었고요.
그래서 이 113명에 대해서 보면은 이 미디언 에이지가 15살, 그러니까 아까 뭐 45살 미만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페디아트릭 환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에 그 커케시안 100% 커케시안이었고요. 그 외에도 아까 큐뮬레티브 도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이도즈 MTX를 투약하는 오스테오 사코마 환자들에게 그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프로토콜이 여기 보시면은 12g per 그 미터 제곱을 최대 12번까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에서 144, 최대 144부터 이제 한 번 투약한 12까지 도즈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환자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그래도 12회 다 맞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임상 지표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치들을 이제 정리한 수치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임상 수치들 중에서 이러한 부작용들이 코릴레이션이 있는지 확인한 이제 테이블이 이 테이블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혈중 MTX 농도가 다른 임상 지표들, 부작용 지표들과 코릴레이션이 있는가를 본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레아틴 수치는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간 수치 중 하나인 이제 ALT, AT에 대해서도 유의성을 가진다.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코릴레이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헤모글로빈 수치에 대해서도 이 혈중 MTX 농도가 코릴레이션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 연구 데이터에서도 크레아틴 수치가 굉장히 플라즈마, MTX 플라즈마 레벨과 코릴레이션이 있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또 중간중간 간 수치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있는 것을 저도 확인했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 MTX 플라즈마 레벨이 네프로토시시티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 크레아틴 수치와 혈중 크레아틴 수치가 결국 신기능 지표이기 때문에 이 신기능 지표와의 코릴레이션이 있는 것이 기존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케이스 컨트롤 분류 기준, CTCA를 활용한 분류 기준이 요약됐습니다. 분석 결과가 이제 테이블 5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니어한 경우랑 로지스트한 경우로 나눠서 봤는데, 그 본페로니 커렉션을 했습니다. 본페로니 커렉션한 P가 얼마나 유의한지를 표시한 거고, 그 커렉션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한 변이들이 무엇이 있느냐 봤을 때 이 네 가지 변이가 있었고, 그 중에서 변이는 네 가지지만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LD 관계로 같은 유전자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CIP 진 두 가지와 이 SALT1, E1이라는 유전자에 대해서 변이 하나에서 총 네 가지 변이에 대해서 캔디데이트 후보 변이를 좀 추렸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웃컴이 아까 보여드렸던 MPX 플라즈마 레벨도 있지만 유독 트롬보사이트 카운트에 유의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이너리한 테스트, CTCA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 컨트롤을 나눠가지고 한 테스트에서는 이 본페로니 커렉션 P-밸류를 통과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니어한 테스트에서 본페로니 테스트한 그 본페로니 P-밸류를 통과한 이 변이들은 그래도 이제 로지스틱에 있는 노미널 P-밸류에서도 유의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서 조금 특이했던 게, 뒤에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디스커션에서 이 후보 변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기술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캔디데이트 중에서 이 첫 번째 캔디데이트인 이 유전자에 있는 변이는 이제 문헌 조사를 해봤더니 이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설퍼 트랜스퍼레이즈를 인코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퍼 트랜스퍼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G 실험에서 MTX와의 어떤 포텐셜한 링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은 이 설퍼 트랜스퍼레이즈의 익스프레션을 인듀서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MTX인 걸로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G 실험에서 그 MTX를 투약을 했을 때 이 설퍼 트랜스퍼레이즈 익스프레션이 증가할 수 있다. 그 말은 결국엔 뭐냐면은 MTX가 들어왔을 때
이 서프인트레스퍼레이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MTX의 어떤 일리미네이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해석해 볼 수 있다, 임플리케이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제 조금 나름의 한계점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이 유전자에 있는 이 후보 변이 같은 경우에는 이 UTR 리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테인 펑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어렵고, 그리고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 후보 변이가 이 QTR이라는 기존의 그런 에비던스가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텐셜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기존 연구들을 또 봤을 때 조금 해석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었고, 그 외에 이제 CRP2B6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변이가 LD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 두 개는 이제 트롬보사이트 카운트의 유의성이 나타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외에 이제 류코사이트와 뉴트로필에서도 노미널한 P밸류가 0.05 미만이었다. 물론 이제 본페로니 코렉션을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트렌드 자체는 그 외에 이제 본메로 톡시시티와 관련된 지표들도 유의성을 나타내는 트렌드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이 변이는 이 CIP2B6의 이제 EQTL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이 CIP2B6 같은 경우는 많은 드럭에서 그 메타볼리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클로피도그렐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거 같은 혈액 항응고제인데, 이 혈액 항응고제의 에피커시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이 유전자가. 특히 이제 유전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센스 변이인데, 이제 기존에 있던 문헌을 보니 이 유전자에 있는 미센스 변이가 결국에는 트롬보사이트의 기능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이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이 좀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버에서는 기존에 이제 이 CRP2B6가 많이 익스프레션 된다고는 알려져 있었으나, 본메로나 이제 홀블러드 같은 경우에서는 익스프레션이 잘 된다고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트롬보사이트, 어떻게 보면 이제 본메로 톡시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어소시에이션에 이제 밑에 깔려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이제 좀 확실하게 밝히기는 아직 조금 힘든 부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캔디데이트인 CRP4F4 같은 경우에, 4F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우에도 이 QTL이라는 것을 기존에 알려져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CRP4F 패밀리, 서브 패밀리가 뭐 MTX와 관련돼서 기존에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된 연구 결과는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헬시한 코케이션의 약 6만 명 정도에서 이 트롬보사이트 카운트와 관련된 지와스 연구를 봤을 때 이 CIP4F8에 대한 유전자에 있는 변이들은 어떤 시그니피컨스한 어소시에이션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봤을 때 기존 연구 이제 헬시한 그런 환자들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 변이나 혹은 이 유전자가 이런 트롬보사이트 카운터 같은 거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가 되지 않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보고가 됐다는 것은 MTX 특이적으로 인해서 좀 그 어소시에이션이 이제 발견될 수 있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서 이제 좀 리미테이션도 있었는데, 뭐 샘플 수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애드버스 이벤트와 관련된 지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레날이랑 리버랑 본메로를 봤는데, 그 외의 것들도 이제 보진 않았던 부분, 그런 부분들은 나름의 이제 리미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었고, 멀티드럭 이제 이거 뭐 폭탄 약물에 대한 이펙트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리미테이션이다.